요즘 대한민국의 사교육 전쟁을 보여주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인기가 높은데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자행된 폭력적인 훈육과 과도한 욕망은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 걸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스카이캐슬로 알아보는 욕망의 심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드라마 스카이캐슬 정말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파급력이 정말 엄청난데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사실 이게 일단 그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예. 스카이캐슬이라는 게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곳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0.1%면 정말 작은 숫자잖아요. 예. 드라마 속의 상류층 학부모들의 어떤 행태들이 잘 보여지는데 이게 정말 입시 전쟁이에요. 네. 그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4개의 가정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비뚤어진 교육관 같은 것들이 여과 없이 잘 드러나 있고요. 또 상류층에 어떻게 보면 좀 지독한 위선 같은 거. 네. 또 들여다보면 좀 허망한 그런 삶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때로는 상당히 날카롭게 또 진중하게 또 때로는 시트콤처럼 되게 웃기게 코믹하게 풍자를 이렇게 해서요. 하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이 현실감 있게 있는 리얼리티를 잘 반영하고 있다. 네. 그게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요, 자식들을 서울 의대에 합격시키기 위한 네. 학부모들의 그런 욕망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사실 자녀의 바람이 아니라 부모의 꿈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부모님들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시키는 걸까요? 자식이 잘 되면 물론 부모가 좋겠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학벌주의가 낳는 어떤 폐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학벌주의라는 자체가 뭔가 우리 아이만 특별한 어떤 특권 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면 뭐 다른 사람 넌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 이런 차별화하는 걸 고착화시키는 그런 예. 모습이 있고요. 요즘은 경제력에다가 정보력 이런 게 합쳐져야지만 정말 아이를 인류대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최근에는 입시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져서요. 그래요. 그래서 애를 이제 1등급으로 만들겠다 이런 네. 의지들이 표현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기득권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욕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하나의 자기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식은 나의 하나의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자식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 자식이 실패하면 내가 실패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어떤 심리가 반영된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계층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힘들게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한테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네. 쪽이고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나처럼 얘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최고층으로 예. 이런 어떤 의식들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심리가 받아들여져 있군요. 자, 그런데 비단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가장 특징적 중에 하나가 지난해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숙명여고에서 시험지 유출 그렇죠. 사고 있었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예. 쌍둥이 딸들을 위해 가지고 거의 이게 하나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네. 1년 넘게 5차례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하고 정답지 이게 유출된 그런 사태인데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유출되면서 당연히 이제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는 지금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요. 예. 쌍둥이 자매 성적은 물론 0점 처리하고 퇴학 절차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그려낸 게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 현실이 더하면 더했을 것 같아요.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놀라운데 이 극 중에서는요 또 친구들을 그냥 경쟁자라고 세뇌시키기도 하고 또 범죄를 눈 감아주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네네. 이런 일들은 왜 자행되는 걸까요? 이게 그런 그 의식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세뇌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밟고 네가 1등이 되라. 예. 이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이걸 교육을 하는 거고요. 또 이게 사실 결국은 학벌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일상적인 풍경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예. 경쟁 상도로 생각하고 나만 성적이 좋으면 되고 나만 출세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좋은 대학 갔으면 충분히 그만큼 누리면 되고 못 간 사람은 열심히 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그런 의식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고하를 나누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층민은 패배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네. 그런 그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너무 사회가 아주 기이한 그런 위계 사회처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예. 그러면 강자가 약자에게 좀 멸시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소위 갑질 문화 이런 거를 양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이 극 중에서는 염정아 씨의 둘째 딸로 나오는 한 어린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또 그런데 부모님과 마찰을 계속 빚습니다. 보다 보면은 마음에 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네, 그게 그렇죠. 네. 그게 무조건 부모가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튕겨나가는 그런 그 자녀들이 생기는 건데요. 네. 극 중에서도 그 염정아 씨의 둘째 딸로 나오는 사람이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하게 예. 되고요. 그리고 또 실제 가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청소년들 보면 이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심해질 경우에는 네. 뭔가 자해를 한다든지 뭔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교육부에서 2018년에 전국 그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그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라는 걸 실시를 네. 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거기서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자해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전체 중학생 51만 4,710명 중에서 4만 505명, 약 7.9%가 실제로 자해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꽤 수치로 나타났네요. 네,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결국 중학생들은 사실 10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예. 자해 경험이 있는 거죠. 네. 고등학생을 보니까 45만 2,107명 중에서 2만 9,026명, 약 6.4%. 그러니까 중학생보다는 조금 퍼센트가 낮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입시 준비하느라 좀 바빠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정신의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성격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이제 자해를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또 유복하는 가정에서 자라고 또 겉으로 보기 상당히 외향적인 모범생인데도 실제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극 중에서도 각 가정을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땐 굉장히 유복하고 정상적인 가족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최근 이 청소년들의 자해와 관련해서 연구하신 게 있다고요? 네, 제가 2016년에 저희 동료들 함경 박사님하고 배병원 선생님 이렇게 같이 연구를 했는데요. 예. 여중생 49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중에 자해 경험한 사람이 얼마인가 봤더니 저희 연구에서는 사실 103명, 약 20.9%가 자해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반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100명 중 8명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더 그 높게 샘플에서는 더 나타났네요. 높게 나타난 거죠. 예. 근데 이게 자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가정이나 학교 생활 만족도가 상당히 낮고 우울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훨씬 더 높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해를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보통 시작을 했대요. 네.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고요. 자해하는 방식을 물어보니까 주로 자기 몸을 때리거나 상처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걸로 상처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자해 경험 있는 청소년의 3분의 1이 실제로 자살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가정 내 분위기가 안 좋을수록 그리고 자해하기 전에 생각을 오래 할수록 그리고 또 자해하는 행동 유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수록 자살 의도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훨씬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과연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만이 행복의 지름길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자, 과연 이런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그런 바람직한 자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부모님 첫 번째는 이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식을 자기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네. 뭔가 이 자식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되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러잖아요.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라든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씀하실 때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때는 자녀와 그다음 부모 사이에 건강한 거리가 무너진 그런 상태이거든요. 네. 두 번째는 자녀가 되게 힘들어할 때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조건부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적이 낮아도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끝으로는 그 평생 직장보다 사실 요즘은 평생 직업이 중요한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녀의 진로라든지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행동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격려를 하고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제가 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리와 부모들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직 드라마가 어떤 결말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